관동별국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계심대에 구태올라 얘들아, 계심대에 다시 올라갔대. 그럼 이 사람이 또 여기를 간대잖아. 계심대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계심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아까 우리 진월 때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향사 위에 있는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심대에 다시 올라가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그럼 나는 지금 중향성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중향성은 금강산에 있는 그냥 봉우리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0봉을 넉넉히 헤어보니 12,000봉, 금강산은 12,000봉이라고 했잖아.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12,000봉을 넉넉히 분명하게 하나하나 허여이니 헤아려 보니 세어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봉마다 맺혀 있고 봉우리니까 그 봉마다 하나씩 맺혀 있어요. 끝마다 서려 있어요. 뭐가? 기운이. 그래서 봉마다 맺혀 있고 그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 있어. 그럼 이 기운이 바로 금강산의 산의 기운 정기겠죠? 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 정기들, 요런 거. 근데 그 기운이 어떻냐면 맑거든 좋지 마나 좋거든 막디 마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는 좋티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좋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우리 현대국어에서 요 좋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의 좋다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사실 두음법칙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옆에 파란색을 적을까? 교타라고 합니다. 이거 현대의 like의 좋다예요. 근데 좋다, 조희라고 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현대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달랐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해석할 때 왜 선생님 저렇게 해석하지? 라고 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또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지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 말고 역시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았던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 남이 내 거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내가 잘 써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표절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고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A 하거든 B 하지 말지, B 하거든 A 하지 말지 라는 방법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맞거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 말고라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 대꾸법 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단어 반복되죠? 반복법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거든 좋지가 말고 근데 좋지로 시작했으니까 좋거든 뭐뭐 하지 말고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이어받고 있잖아. 이거 연세법도 갑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벼 기운을 흩어내야 그러면 산에 있는 저 좋은 기운을 내가 조금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인거를 만들고자 좋은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인재를 키우고 싶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시야 형용이라는 것은 생김새를 드러냅니다. 생김새도 그지없고 끝이 없어요. 태세 그냥 모습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습도 하도할시야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기도 많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산의 정기가 되게 형용과 태세가 많고 기운도 좋아. 그래서 저걸로 정말 사람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는 일단은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형용이라는 것은 생긴 모습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태세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하는 모습이긴 한데 태도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태도 추가해 놓을게.
여기서는 동적인 이미지를 보기도 합니다. 아까 내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는 사실은 폭포 부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폭포가 밑으로 막 떨어지잖아. 용의 꼬리 같은 건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적인 모습들. 근데 뭐 은 같은이라든지 옥 같은이라든지 은과 옥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정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파란색을 잠깐 끄집어내면 산에 있는 좋은 기운을 흩어내서 내가 인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좋은 인재를 만든다는 뜻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가 역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정서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 더 읽어볼게요. 편디, 천지겠지 이제. 천지 삼기실제 생겨날 때에 자연이 되었마는 나는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긴 했는데 자연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유정이라는 건 뜻이 굉장히 깊이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지 생길 때 그대로 그냥 자연이 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봤더니 조물주에 유정이 뜻이 담겨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결국에는 조물주가 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물주의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라고 여기서 해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적진 않고 근데 줄을 걷으니까 그냥 표현법으로 영탄법 정도로 적어 놓을게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는 지금 산마다 서려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물주가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냈구나 하는 감탄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로봉 상상주부터는 또 자주 나오는 구절이 됩니다. 근데 자주 나왔던 구절은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기출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내야지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걔도 알아는 두되 당연히 많이 났으니까 알아는 두되 안 나올 수도 있을라나 정도만. 근데 내신에서는 사실 당연히 나오긴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가 그 누굴까? 그럼 비로봉 상상두에 상상두는 위에 머리잖아, 사실은. 그럼 비로봉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보니가 누굴까? 나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보니가 그 누구니라는 부분은 아마도 없을걸? 이런 뜻이에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옛날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갔던 이제 경로를 체크하는데 비로봉 상상도를 체크해. 근데 이 사람 거기 안 봤어, 얘들아. 자,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더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산과 태산 어떤 게 높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과 태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의 이름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다 보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국의 산 이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높을까?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얘들아, 노국이라는 것은 공자의 고향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자님은 버릴 수가 없죠. 중국이야. 그러니까 공자의 고향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넓고도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어떻게 적다고 말했을까? 누가? 공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디서 많이 봤던 질문인데 싶을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수업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긴 한데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넓기도 넓은 천하를 어떻게 적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이게 공자가 천하가 좁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천하를 적다라고 말한 애가 공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중국이 그냥 정말 중국도 너무나 큰데 전 세계를 어떻게 좁다고 얘기했을까? 그럼 전 세계를 좁다고 느끼고 있는 공자의 마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위를 어휘하면 알 거이고 공자의 저 경지를 드러내겠죠. 그 공자의 세상이 좁게 보이는 저 경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공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니까. 그래서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얘들아, 오르지 못할 거예요. 어디에? 비로봉 상상두에. 그러니까 어때 이제? 내려가는 게 뭐 이상할까? 당연히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가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통골 가는 길, 원통골도 그냥 골이잖아.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는 길, 가느다란 길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사자봉이라는 봉우리를 갈 건데, 이제 그 알패, 너러 바위가 활용소이 되어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얘들아 일단 봐봐. 그 앞에 있는 사자봉을 찾아가는 길에 그 앞에 있는 너러 바위, 아주 넓은 바위가 활용소이 되어셔라 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활용소이라는 것 자체가 활용소까지인데 사실은 활용소, 소자가 연못이야. 연못 소자가 되고 그럼 이거는 연못이 되었구나. 이도 생각해봐. 되다. 앞에 이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는 무슨 조사일까? 얘들아 이제 복격 조사가 되겠죠.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 뒤에 이 붙인 겁니다. 천년 노령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얘들아 지금 그 활용소에 천년 노룡이 천년 묵은 노룡이 구비구비 서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천년 노룡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된 늙은 용이잖아. 여기서는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용은 물을 끌고 다니는 비를 끌고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활용소도 이 용용자잖아. 용이 들어있는 그럼 활용 안에는 천년 묵은 노룡이 들어있는 것처럼 크고 아름다워라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금강산을 가볼 수는 없으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1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노룡이 굽이굽이 그 물 속에 서려 있어서 우리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이무기가 천년 묵으면 여기서 이렇게 못 속에서 천년 묵으면 얘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잖아. 여의줄 물고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느낌. 천년을 이렇게 굽이굽이 여기서 지금 서려 있어. 그럼 곧 조금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승천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거 지금. 더 읽어볼게. 뒤야에 흘러내려 주야에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창해에 니었으니 창해라는 건 넓은 바다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까지 니었으니 이어져 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얘들아 풍운이라는 건 바람풍 구름 그럼 바람과 구름 얘가 승천할 수 있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풍운도 그냥 바람과 구름의 때라고 해석을 하시고 3인우를 디렸는다. 3인우를 내리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이때 3인우라는 건 여기 1번 요 천년이 있는 노룡이 하늘로 승천해서 물을 내리겠다 라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게 승천하여 여기에 약간 농사에 흡족한 우리 봄이니까 봄철엔 비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리련다. 그래서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 내었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음해라는 건 얘들아 그늘진 벼슬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벼랑길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1번 그늘진 벼랑. 그럼 햇빛을 못 보잖아. 여기에 이온풀 지금 시들어 있는 풀들을 다 여기까지 쭉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들아 풀이잖아. 피읍에 지금 의가 붙어 있는데 현대국어는 우로 해석을 했단 말이지. 피읍은 우리가 순음이잖아. 순음일 때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원순이 안 됐기 때문에 평순으로 됐던 거예요. 근데 얘는 현대국어에서는 우로 해석하니까 원순 모음화가 일어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음풀을 다 살아내었사라.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런 뜻인데 선생님이 전부 다 1, 1, 1, 1만 적었잖아. 그 말은 2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는 시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적어볼게 얘들아. 구분하고 싶어서. 그럼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천년 먹은 노룡 되게 대단한 존재인 이 사람이 누굴까? 화자 자신입니다.
정철이겠지. 그 다음에 얘가 풍운을 언제 얻어서, 풍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기회잖아. 바람과 구름의 때. 그래서 이 노룡이 하늘까지 승천할 수 있는 때라면 여기서의 풍운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때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떡하지? 자리가 부족하잖아. 여기서 1번에 2번 선정을 베풀 때, 기회 정도로. 어떻게 얻어서 3일우를 데렸는다. 그럼 이때 3일우라는 건 여기서는 또다시 2번 선정 이라든지 뭐 임금의 은총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음해의 이온풀. 그럼 얘들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있는 굶주린 풀이니까 여기서는 2번 굶주린 백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어.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정답 묶어서 선정해의 포부도 됩니다. 내가 강원도 지역의 이 백성들을 잘 살게끔 만들겠다. 아까 전에 봤었던 우리 회양의 태수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애민정신이 드러나는구나. 관찰사로서의 그런 책임감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해볼게. 자,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라고 보시면 일단 마하연이라는 것은 그냥 만폭동의 상류 가장 깊은 골짜기를 드러내는데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묘길상은 그냥 돌벽에 새겨져 있는 커다란 불상을 드러내요. 그래서 앞문제, 제라는 건 고개잖아.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서 내려가서,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야겠지. 이제 고개는 높은 곳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가서, 엄마 깜짝이야. 미안해, 선생님이 겁쟁이라 가지고 지금 모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하연 골짜기에 묘길상 불상 새겨진 것에 있는 그 앞문제 제를 고개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라고 되어 있죠. 불정대 불정대겠지. 불정대에 올라하니 오르니. 그럼 나 어디에 갔어 지금? 불정대에 올라간 겁니다. 오르니 천심절벽. 천심절벽이니까 되게 천 길의 높이가 되는 매우 높은 절벽이 있겠지. 그 방공에 세워두고 우리 방공이 할 때 이 공자가 하늘이라고 했잖아. 그럼 하늘의 중간에 공중에 세워두고 공중에 뭔가 절벽이 있어 지금. 당연히 내 눈은 높아 보니까 그게 하늘에 떠있다처럼 보이겠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 같아 얘들아. 은하수는 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의 폭포 같은 거잖아. 별들의 신음물 같은 느낌. 그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하나하나 잘라내서 버여내어가 잘라내어서 실같이 풀텨 있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걷었으니 걸어놨어 라는 뜻이거든 지금. 그럼 일단 생각해봐. 천심절벽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절벽이 내 눈에 봤을 때 뭔가 절벽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있어. 방공에 이게 세워져 있어. 근데 거기에 은하수,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 한 구비를 하나의 덩어리를 마디마디 잘랐어. 그래서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도 좋았겠다.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실같이 풀어져서 배라는 거 자체가 우리 옛날에 천이잖아. 요런 천같이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어. 그럼 니네 눈으로 봤을 때 절벽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하수 같은 지금 물 덩어리, 흰색 덩어리, 물실처럼 풀려져 있는 덩어리 결국엔 폭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은하수라는 것 자체는 저는 폭포를 드러내는, 사실 여기서는 12폭포를 드러내긴 하는데 은하수 한 구비를, 하나의 구비니까 그냥 큰 덩어리 하나 촌촌히 이게 마디마디 잘라냈다라는 뜻인데 어차피 옆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적고 넘어갈게요. 촌촌히 버여내어 잘라내서, 그래서 실같이 풀텨 있어. 실처럼 풀어서. 그럼 가까이서 이때 실 같다 라는 것 자체가 폭포의 모습이고요.
풀 튀어 있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이게 배천처럼 이렇게 짜르르 걸어놨어. 그럼 일단 생각해봐. 실이 모여서 우리는 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실이라는 건 요 폭포의 근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 폭포를 가까이서 바라보는 근경. 근데 멀리서 보면 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원경. 폭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물줄기 하나하나가 보이잖아. 이 물줄기 하나하나는 그래서 이게 실이야.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여. 이렇게. 그럼 이게 배야. 라고 본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는 풀처럼 이렇게 풀어서 보이는데 멀리서 볼 때는 배처럼 착 하고 걸쳐놓은 것 같아. 어디에? 저 천심절벽에 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경 12굽이 내 보에는 여러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도경이라는 건 그림 도자잖아. 그래서 그냥 책이야. 산수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인데 그냥 산수책이라 하자. 산수 그림책. 근데 이 산수가 수학 아니야. 산과 물이라서 산수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인데 12굽이라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12폭포입니다. 그래서 12폭포. 12굽이가 내 보기에는 여러히라 되게 여러 개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덕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 쓰는 신선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되게 유명한 이태백을 드러냅니다. 리덕션, 이태백, 그다음에 뭐 이 시선이라 부르기도 해요. 시의 신선이라고 해서 어쨌든 중국 당나라에 있었던 시인인 이태백이에요. 이제 있어서 이태백이 지금도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고티어는 무조건 다시니까 다시 의논하게 되면 려산이 아까도 나왔었지 그치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이야. 려산이 여기 도곤은 보다란 뜻이야. 그래서 려산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할 것 같다. 그럼 그 말은 중국 여산보다 여기가 더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백이 썼던 이제 시 중에 망려산 폭포라는 시가 있는데 안 중요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 시에서 여산 폭포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려. 그러다 보니까 이백이 살아있어서 여기를 와보면 중국 여산보다 이 산이 더 그러니까 중국의 여산이 여기보다 더 낫다는 말을 못할걸? 그래서 지금 여기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지금 자부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폭포가 매우 아름답다. 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지금 이제 금강산을 보는 중이고요. 근데 밑에 보면 산중을 매양보랴 산속에 매번 있겠니?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이제 동해로 가자스야. 그럼 이제 바다로 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의미상 살짝 한번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